자, 그러면 이제 어제 그 파주에서 있었던 타운홀 미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현안. 아무래도 김주호 대변인도 예전에 그 뭐 경기도에서 있을 때 네. 경기 북부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그 부분이 좀 낙후된 건 분명해요. 이제 성남이나 이 지역은 발전이 많이 된 남부 지역. 근데 북부 쪽은 아무래도 군사 시설이 있고 이래서. 근데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왜 그러냐면은 이 경기도라는 데가 인구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수도권 규제 정책을 엄청 철저하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공장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굉장히 중앙부처의 어떤 허락과 규제를 피해 나가야 되는데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이나 신도시의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뭐 양주라든지 일산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일부 혜택 받은 데는 있지만 넓은 지역을 다 봤을 때는 전부 대부분이 군사 보호구역과 미군 기지, 미군 공여지로 묶여 있어서 군사적인 어떤 규제도 받고 있고 그래서 낙후가 됐는데 오히려 또 남부를 규제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2중, 3중 규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굉장히 경기 북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방문도 많이 하고 민원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특히 미군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나 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협의 자체도 어렵고 허가 자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까 말까. 그래서 많은 경기 북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그에 대한 피해의식 또 상실감 이런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별히 경기 북부에 가서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왔다. 맞아요. 이 정서라는 게 그 지역에 사시는 국민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박수치고요. 그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로 어제 간담회가 진행됐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맞아요. 홍정민 전 의원은 그 지역이잖아요. 북부 지역이잖아요. 결국은 예. 고향도. 맞아요. 근데 만약 참석했다면 어떤 질문이나 제안을 하고 싶으셨어요? 참석은 안 하시긴 했지만. 그죠. 네. 저도 뭐 사실 우리 지역에서 신청한 사람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이 한 분 됐더라고요. 정말 경쟁률이 엄청 높았고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는데 진짜 제가 그 의원 시절에 도지사님이셨거든요. 그때 오면은 저희 고향 파주 지역에 팬이 되게 많으세요. 팬층이. 그래서 막 너무 많이 오고 막 뭐 사인해달라 뭐 그러는데 그때 그 제가 살짝 그 지사님한테 우리 지역에 팬이 되게 많아요. 그랬는데 알아요 이러면서 예, 웃으셨는데 진짜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도지사 당선될 때 압도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표정이 저기 아빠 미소 저 지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 표정 똑같아가지고 혼자 이제 괜히 추억 돋았고 저희 아까 기업 얘기하셨잖아요. 실제로 그 저희가 접경 지역인데 굉장히 그러면은 뭐 소외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서울하고 접해 있는 데는 또 과밀 억제 지역이에요. 그 고양시가 그런 두 개 그런 전국에서 고양시밖에 없어요. 그런 데가. 네, 접경 지역이면서 과밀 억제 지역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기업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사님 시절에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치적이 있으신데 그때 성남시장 8년 하실 동안 판교가 매출이 10조에서 79조 그리고 거의 8배가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중추로 자리 잡았잖아요. 성남시가. 그래서 그 기업 유치를 좀 많이 이렇게 좀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기업한테 좀 고양시나 이런 과밀 억제지만 접경 지역은 가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또는 그때 이렇게 성장시켰던 노하우를 뭐 고양시에 엄청 전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를 뭐 여쭤보고 싶지만 근데 두 분은 그러면 물론 이제 두 분은 여기 성남은 경기도긴 하지만 북부 지역이 아니고 두 분은 만약에 타운홀 미팅이 지역에서 열린다면 이지은 위원장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마포갑에서 열린다면 이제 대통령님 공약이시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강변북로가 되게 시끄럽고 또 이제 먼지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희 이제 한강벨트 쪽에 있는 그 지역구에선 다 이제 요구를 하는 건데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공약도 내신 건데 그거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한강 공원을 만드는 거를 또 공약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뭘 더 좋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어저께 타운홀 미팅을 보면서는 아 정말 70년 동안 경기 북부가 굉장히 이제 접경 지역이고 낙후돼 있고 했었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더 좋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이만큼 특별한 피해를 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를 말한다면 그분들은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아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지역밖에 내가 몰랐을 텐데 이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국가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주호 대변인 이제 뭐 우리 대통령님이 성남시장 이셨기 때문에 현안을 알아서 벌써 해결된 게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서울공항 고도 제한 문제가 있었는데 고도 제한을 좀 현실화해서 성남과 분당 판교 성남과 분당의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남 지역은 조금 도시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이게 거의 뭐 지역마다 한 7, 80개 단지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굉장히 주민들 재산권 권리 문제니까 이 부분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이게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또 서울과 경기도와 좀 다른 점이 지하철 교통 체계예요.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에 8호선 연장이라든지 도천 야탐역, 그다음에 대장동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경기도지사 시절까지 지하철 건립 계획을 많이 발표하고 MOU도 맺었는데 대통령님이 되셨으니까 이 부분도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늘 타운홀 미팅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이 누구의 권한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권한이. 그래가지고 그 질문하는 게 딱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한테 물어보는 거, 도지사한테 물어보는 거, 시장한테 물어보는 거 이걸 보면서 정말 윤석열 같았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몰라서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 물어보진 않고 보리밥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맛있는 청국장과 보리밥집이 어딨지? 누구의 권한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근데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답하시는 거 보면 딱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말하는 거를 끊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끝까지 다 듣지만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끝까지 다 듣고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말을 끊는 거는 질문이 너무 협소해서 개인 민원인 경우에는 그걸 바로 끊고 요거는 따로 그냥 서류로 주십시오라고 하고 끝까지 다 듣지만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는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가습기 뭐 피해자 이런 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경기도와 상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거는 그렇죠. 듣기만 하시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답을 하시는 거는 딱 경기도와 관련된 거.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 타운홀 미팅도 자신감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못하거든요. 저기 무슨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질문일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뭐 참 이제 그런 저런 타운홀 미팅을 성남시장 시절에 매년 새해 인사회라고 50개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타운홀 미팅을 했어요. 그때는 사실은 주민들이 자기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오래된 민원 같으면 막 덤비기도 해요. 달려들고 분쟁도 있고. 그런데 그걸 1년, 2년, 3년 제가 이제 그걸 다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하루에 3개씩 하는 거예요, 동만.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야, 그걸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도 하시더라고요, 체력적으로. 그런데 그런 어떤 노하우가 생기시더라고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서 학습이 되고 노하우도 생긴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된 거죠. 그렇지. 아무튼 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